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 아카데미의 윤정두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이제는요, 조금 차분하게 시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걱정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요, 조금 이따 바로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국 쪽에서 자이언트 스텝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국과 또 프랑스까지 쫓아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로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요인을 갖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녹록치는 않지만은요, 윤정두가 오늘 준비한 시황을 들으시면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시장 전망, 눈높이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50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시황과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 3주 연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엄청난 강세의 흐름,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어 있는 LG화학 같은 종목. 그런 종목을 통해서 나머지 여타 변동성 종목까지 전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놓고 보시죠. 시장 상황 이렇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 이번에 6월 14일, 15일 날 FOMC 회의가 있었죠. FOMC 회의 지금 1월 달 그리고 3월 달 벌써 6월 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했던 범위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예측 범위가 50bp 빅스텝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직전에 바뀌어서 75bp 자이언트 스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거냐면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서 일단 시장의 물가부터 잡아내겠다. 시장의 물가에 대해서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의 물가가 공급자에 의한 부담 요인이라면, 다시 얘기한다면 중동 국가들의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 오일 쇼크 당시의 흐름, 경기는 안 좋은데 유가는 올려버리는, 그렇게 해서 공급자에 의한 인플레이션, 그럼 굉장히 버거워집니다. 근데 지금의 흐름은 어때요? 유동성이 풀려 있었죠. 또 지표가 개선돼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소비가 증가한 거죠. 그 가운데서의 수요에 의한 랠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으로 힘들어하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PPI 그리고 C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시면 아하, 이렇구나. 그리고 유가를 보시면 그래, 이제 시장은 바닥 찍고 2020년 3월 코로나19 때처럼 어마어마한 반등 랠리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제 귀에는 들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면서 쟤 왜 저래? 시장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도 3월 달에도요, 시장이 1400포인트까지 깨고 내려가는데 윤정두가 예전 사스 비교해드리고 예전 메리스 비교해드리고 또 2005년도 당시 시장 상황, 또 2015년 당시의 시장 상황 비교해드리면서 빠르면 4월에 1400에서 2000, 빠르면 2000까지 바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의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6일 날 FOMC 회의 결과
그날 뭐 난리 났었죠. 뭐 윤정두도 새벽 3시에 파월 의장이 어떤 발표를 하고 또 질의응답은 어떤 거를 가지고 갈까, 그거를 실시간으로 듣기 위해서 새벽 3시까지, 그리고 그 내용을 동시통역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또 타이핑을 쳐서 노란톡에 실시간으로 쭉 뿌려드렸죠. 그 시간에는 뭐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린. 그리고 그 자신감 가지고 가서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 나오고 그 다음날 되밀리긴 했지만 안정화를 찾은 그런 상태의 기준이 되죠. 좋습니다. 자,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지금 파월 의장의 가장 큰 목소리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크게 금리를 올렸는데, 그리고 앞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더 크게 올릴 수도 있다. 더 크게라는 거는 뭐 100bp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말을 아꼈고, 추가적으로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 0.5%포인트 50bp를 올릴 수 있다. 75bp도 다소 열어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깔려있는 배경은 뭐예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또 한 가지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빅스텝을 밟고 자이언트 스텝을 밟더라도 경기는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다소 둔화될 수는 있어도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근데 현재로서는 모든 지표가 그래요. 소수의 의견이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 이거 뭔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지표상으로 놓고 보실 때, 뒷부분에 보여드릴 지표를 놓고 보실 때 전혀 문제 없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시장은 일단은 어찌됐건 가격 반발력이 나왔어요. 그 다음 날의 흐름이 공포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란은행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올렸죠, 당연히.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부터 영란은행은, 영국의 중앙은행, 어떻게 됐어요? 4번 올렸고 그 다음에 5번째까지 올린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도 금리를 올렸어요. 마이너스 0.75에서 50bp를 스위스도 땅 하고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유로존 7월에 금리 올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야, 이거 모든 국가가 긴축으로 가는 거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로 연출이 됐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1.75, 미국 1.75, 유럽은 현재 제로에서 7월에 올릴 수 있다는 기준이고, 영국은 5번 올려서 1.25예요. 경기가 살아나는 수요에 의한 물가,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만 유독 더 난리라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8.6, 41년 만에 최고치. 그거는 작년에 대선 끝나고 돈 또 뿌렸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대선 끝나고 나서 돈 뿌렸잖아요. 금리는 올리면서 돈은 또 뿌려.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게 심각한 문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바닥 금리에 현재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이 17차례 금리를 올릴 때, 그때도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가 있었습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게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그렇게까지 취약한 쪽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내용, 이 내용 뒷부분에 더 있습니다. 시황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아카데미 할 때마다 주말에 윤정두가 큰맘 먹고 그냥 소형주 잡주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시황만 막 20분씩 25분씩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LG화학을 3주 연속 들여다보셔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오늘도 시황을 더 길게 해드릴 텐데, 어찌됐건 이 시황 부분은 25일 날, 오늘은 지금 당장 토요일에는요, 박영훈 대표님이 강연회를 하죠. 서울에서 오프라인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25일 다음 주 토요일에는 윤정두가 서울에서 오프라인 강연을 합니다. 조금 이따 안내가 나갈 거예요. 안내가 나갈 거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 또 지방에 계시더라도 제대로 된 시황 그리고 LG화학처럼 이 어려운 장에 바닥 대비 32%씩 시가총액 9위에서 5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종목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채우실 수 있어야 돼요. 언제요? 25일 날 오프라인 강연 때 뵙도록 할 겁니다. 금리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올리던 시점, 저 시점, 그리고 내리던 시점, 다시 올리던 시점. 단순합니다.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리는 그 시점에서의 랠리. 그리고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의 시장 조정. 그리고 다시 2015년도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 올렸을 때의 랠리. 이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금리 올리고 나서요. 다소 조정이 깊죠. 조정이 깊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난번 2015년 12월에도 금리 올린 이후에 2월 달에 바닥을 찍었어요. 그럼 이번에 3월에 금리 올렸고 5월에 바닥 찍어야 되는데 5월 바닥 찍고 한 단계 더 꿍 하고 미끄러졌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보자. 그러면 그렇게 버거운 수준 아니다. 자, 보시면은 10년 만기 채권 금리에 대해서 월성 차트로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버거운 수준 아니에요. 테이퍼링 단행할 때 그리고 실질 금리를 올릴 때의 기준. 그리고 일본 쪽에서요. 지금 여전히 일본은 우리는 금리 올릴 생각 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방어할 거야. 그 흐름 속에서 채권 수익률이 채권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이 나버렸어요. 언제요? 16일 날. 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밟은 이후에 영국과 스위스까지도 금리를 올리고 7월 달에 유로까지 올릴 수 있다. 그 전망과 함께.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땐 부담은 되죠. 그렇지만은 시장 지수에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 금요일 날 그렇게까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서 104까지 다시 올라왔지만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올란다. 거짓말쟁이들. 이때는 금리를 올릴 때인데 달러가 밀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안전자산이라 그렇게 달러가 강세를 띈다. 그것도 거짓말. 왜? 일본의 엔화가 안전자산인 것처럼 2015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리먼 터지고 났을 때의 기준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죠.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미국발 악재예요. 지금의 악재도 어찌 따진다면 미국발 악재입니다. 미국발 악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튀어 올라서야. 그러면 달러가 약세를 띄어야 옳죠. 지금 달러가 강세를 띄죠. 미국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또 환율의 기준에 이러한 비이성적인 흐름, 리먼 터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작은 경색이 왔는데 돈 빼야 되는데 어디서 빼지? 야, 한국에서 빼자. 취약하니까 한국에서 빼자.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미국의 서프라미였지.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통화 수합하고 안정화가 된 거고 지금의 기준은 그 정도 수준의 흐름은 일단 아니다라는 거예요. 엔화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엔화가. 그럼 엔화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띠고 있다? 많이 띠고 있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원엔 환율은 또 그렇게까지 변동이 크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과 일본과의 환율의 변동폭이 커져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게 오히려 빠릅니다. 나머지 부분들 보시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더 나중에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2주 전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말고 지난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그냥 무너져 내렸죠. 그거 해석해 드릴 겁니다. 악재 아니에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표가 악재냐? 아니에요. 3월 금리 올리고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생산자 물가지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생산자 물가지수와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여기서도 두 가지로 또 나눠서 봅니다. 월 기준,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마찬가지예요. 전월 대비, 전년 대비. 그럼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근원은 식품과 에너지를 뺀 나머지
식품과 에너지는 왜 빼니? 라고 한다면 에너지는 공급자에 의해서도 굉장히 변동이 커질 수 있다. 식품도 자연재해나 공급자에 의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변동이 너무 큰 거 빼고 나머지 전체를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다 포함한 거를 그냥 일반적인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를 놓고 볼 때에도 신뢰도를 별 1개, 2개, 3개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그러면 4가지잖아요. 여기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년 대비. 그럼 별 3개짜리는 어느 걸까요? 별 3개를 주는 거는 어느 지표일까? 이 4가지 같은 것 중에서도. 모르시겠죠? 윤정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시장 통용입니다. 뭘 주냐면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월 대비해서의 흐름을 별 3개짜리로 중요시 놓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뭘로 보냐면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해서의 흐름을 기준을 잡아요. 그럼 왜 근원을 안 보고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느냐라고 한다면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거는 물건을 판매하는 가격의 기준이잖아요. 만든 가격. 그럼 만들고 판매할 때의 기준이 뭐예요? 어찌됐건 공장을 가동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들어간 것에 대한 실질적인 판매 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월 대비해서의 흐름. 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별 3개짜리는 여기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 직원분들 내가 혼내줄 거야. 이거 또 틀려서 내가 이거 혼내줄 거야. 요 자료 제가 야간 교육할 때 다시 잡아드릴게요. 벌써 답이 나왔는데 조금 이따 뒷페이지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나오냐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별이 3개가 뭘까요? 라는 게. 생산자 물가지수는 별 3개짜리가 뭐다? 근원이 아닌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월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제대로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월 대비해서 이런 식의 등락을 놓고 봐야 되는데 항상 전년 대비해서를 이슈로 불거뜨리죠. 이런 흐름이 아닌 전년 대비.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자신감 갖고 시장에 대처해야 되겠구나. 물가 다 잡혀가고 있구나. 농담해라. 수치로 보면 잘 모르시겠죠. 지표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물가를 찾고 있고 이제 와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그 이전부터 윤정부는 악을 썼단 말이에요. 2021년부터 해서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올해 1월 달까지 S&P 500 지수, 다우 지수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습니다. 올해 1월 달까지. 그렇게 해서 올해 1월 달까지가 여기예요. 여기, 요 자리.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실질적으로 유가가 강세를 띈 거는 1월, 2월이 아니에요. 1월 말에 우크라이나 사태 불거지고 2월 말에 원전에 대한 공격이 이야기되고 3월부터 유가 급등 나옵니다. 그때 잠시 일시적으로. 그리고 금리 3월에 올리자마자 눌려져서 제자리로. 그러면 여기까지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멀쩡하던 게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초점 막살 막 나옵니까? 결론은 여기서 나온 투면은 마무리의 국면에 해당되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건 뭐다? 미국의 대선 끝나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 테이퍼링 가능해야 된다 그런 얘기 속에서도 경기부양책으로 그냥 돈 꽉 뿌려줬잖아요. 누가? 대통령 당선자가. 누가?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는 사실 똑같고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기준의 물품들에서 변동성이 너무 큰 식품과 에너지를 같이 묶어서 보면은 좀 왜곡 현상이 난다. 얘는 빼고 보자. 그래서 근원을 보는 겁니다. 근원의 월 기준을 놓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별 3개짜리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월별의 기준을 놓고. 그런데 결론은요. 월별로 놓고 보면 이 정도의 수준이라서 별 내용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오는 거죠. 그러면 전년에 돈 대선 끝나고 쫙 뿌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인데 경기는 지표는 더 좋아졌는데 결국은
전년 대비해서는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흐름이 정확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또 근원으로 놓고 보면요. 정점을 찍고 꺾인 상태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점을 찍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뭐냐면 근원이 아니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에너지와 식품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 지수 전체를 본다. 그렇게 해서 이 가파른 흐름에 잠시 잡혔다가 다시 가파른 흐름에 여기가 1월에 여기가 1월, 7%가 1월. 거기까지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시장 참여자가 다 바보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요자락에서의 흐름에 금리 인상 이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아니고 에너지와 식품까지 넣었기 때문에 유가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심각한 각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느냐? 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요건 아닙니다. 1월, 2월은 주봉으로 보시면 전혀 변동성의 확장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흐름의 흐름입니다. 두바이 이유인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 같죠? 거짓말쟁이들. 퍼센테이지를 놓고 봐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름 중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 얘는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윗골이 이만큼이나 달려있어요. 지금 여기. 이거를 로그 차트로 볼까요? 퍼센테이지 차트로.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그럼 평상시의 상승률 각도뿐이 안 돼요. 평상시의 상승률 각도인데 왜 힘들어하느냐? 평상시의 경기 동향에서 금리를 올리는 흐름 속에 경기가 다소 이제 둔화되고 주춤거리는 거죠.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리적인 요인까지 겹쳐지면서 평상시의 상승률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가 문제되는 거 있냐. 이걸 다시 서부 텍사스 중진류,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류, WTI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꼬리 빼고 나면은 요 정도, 거기에 또 밀려서 요렇게 내려왔어요. 110불까지. 이거를 로그 차트로 보실래요? 비슷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아니라니까. 하나, 둘, 셋. 이만큼의 랠리 속에 이 꼬리까지 다 해요. 여기까지 다 해요.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고. 왜? 10불에서부터 올라온 거니까 100불까지 10배가 올라온 거고 이거는. 그러고 나서 요만큼 더 올라왔는데 요 자락에서 110불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지금 115불이란 말이에요. 어? 금요일 날 작업해놔서. 와닿으실 수 있어도 이게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CDS 프리미엄이 700bp가 아니라 지금 53bp야.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전혀 문제 없다. 지금 리먼 터질 때 이랬단 말이야. 이게 뭔데? 5년 만기 국고채에 대한 외평채에 대한 5년 만기 외평채에 대한 이자율이 700bp까지 올랐다니. 7%까지. 지금 0.5%, 50bp.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에요. 윤정부가 맨날 나와서 뭐 오늘 뭐 소형주 상한가 뭐 갔죠. 대박 나셨어요. 뭐 이래가면서 거짓말이나 해야 될까요? 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계좌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면은 제대로 된 내용을 알려드려야죠. 보이시는 것만 믿으세요. 지금 나타나 있는 거는 데일리, 매일매일 보여줘야 되는 시황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왜곡되고 확장된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공부를 안 하고 보도자료를 그냥 가지고 나서 내 거인 양 거짓말을 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보시는 지표 부분들 굉장히 압축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 앞전에 다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시황 교육을. 결론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윤정두가 얘기하는 것도 복잡하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간 그 상황은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랍니다. 왜? 각국의 중앙은행과 중앙정부에서의 노력이 그냥 허투루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다소 버겁지만 자신감 가질 창세이다. 종목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20년도 3월 바닥 찍고 1400에서부터 600포인트를 4월달 한 달 만에 다 들어 올려놨습니다.
지금의 흐름 마찬가지예요.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죠. 자신감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시황에 대해서는 두 번 나눠서 더 보실 수 있어요. 한 가지는요. 그렇죠.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지난주에는 4시간 이상을 해드렸어요. 새벽 1시 반까지. 이번 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시황. 그리고 월요일 날 당장 들여다보셔야 될 주도주. 변동성 종목. 오픈해 드릴 거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요. 서울에서 오프라인 강연하죠. 두 눈을 보고, 응? 두 눈을 보고, 이때 부탁 좀 할 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막 확 나가서, 강연에 어디서 합니다. 야간교육 어디서 합니다. 탁 자막 나오고 얼마나 좋아.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가 2시부터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 대강당 강연회장에서 강의까지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종목군들,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또 보셔야 될 종목군들 보기 전에 노란톡에는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노란톡에 오셔야 자료도 받고 장중 내내 교육도 받고 야간 교육까지 받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종목 잡아내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희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가장 섹시한 내용들, 상한가 종목이 이랬어요. 대박 나셨죠? 살 수도 없는 종목군들 그 보여드리면서 쭉 들어오시게끔 유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황 쭉 얘기해드리면은 거의 뭐 이러고 계시죠.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강연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QR코드 탁 보여드릴 때 이게 강연회를 오라는 거야. 뭔 소리야? 모르실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쪽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QR코드가 나갑니다. 찍고 들어오셔야 노란톡에서 윤정도와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매직 같은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장 전에 들여다보셔야 될 주도주. 이게 주도주면 어떻고 대장주면 어떻고 상한가 따라잡기면 어떻고 불기둥이면 어때요? 에? 그 단어로 시비 걸고 머리 아프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주도주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화주가 됐든 결론적으로 하루에 5종목씩을 노란톡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오픈해드리고 또 야간 교육에서는 또 야간 강의를 할 때 오픈을 해드리고 그 오픈해드리는 종목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뒷부분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 이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 위주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장중에 또 당일날 장중에 주력주에서 수익 잡아놓고 변동성 종목을 볼 수 있는 거죠. 청담 글로벌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시면요. 삼성전기도 이번에 좀 많이 미끄러졌죠. SM도 또 덩달아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전력은 이제 바닥을 좀 잡아놓은 그 기준이었고 전부 시가총액은 극대형주들 그리고 청담글로벌은 어때요? 신규 상장주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한국항공우주나 에코프로비엠 지난주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끝났어요. 시장 유가증권 시장 6% 빠질 때 코스닥 급나가는데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엠은 오르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 오르고 끝나는 과정 속에서 청담글로벌 뭐 그냥 상한가 근데 비중을 많이 못 들어간단 말이지. 모트렉스 상한가 뭐 가고 그러면 어때? 비중을 많이 못 들어가요. 한일자료 변동성 나오면 어때요? 비중을 많이 못 들어가. 저도 막 거짓말하고 말장난하고 싶지. 대박 나셨죠? 라고. 근데 비중을 많이 못 들어가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에코프로비엠이나 밑에 보시면 LG화학 있죠. 이런 종목군들 그 대형주를 잡아내셔야 신성홀딩스, 가온칩스 이런 종목에서의 상한가, KG ETS의 2주 연속의 변동성 확장, 그걸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략주입니다. 오늘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그 종목의 제목이 뭐가 됐든 그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계속 교육받아 오셨던 에코프로 BM 주간 단위에서 금요일 날 주간 단위에서 세상에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코스닥 1위 종목이. 그리고 OCI도 눌리긴 했지만 뭐 그나마.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왜 없냐면 LG화학이 약보합으로 끝났거든요. LG화학이 시가총액 9위에서 5위로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미끄러질 때 LG화학은 방어를 하고 올라서면서 시가총액 5위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LG화학 또 이차전지 묶음에서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어떻게 합니까? 코스모 신소재 세상에 주간 단위 변동성이 5만 원에서부터 5만 9,300원까지 20% 움직여버려요. 시가총액 1조 5천억에서 1조 7천억, 8천억 수준까지 3천만 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3조 이런 종목에서 또 코스모 신소재에서 또 오리온 같은 시가총액 4조짜리에서 또 2조 5천억짜리 현대로템 또 한국전력 이런 종목에서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형성돼 있다 보니 KG ETS의 변동성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뒷부분에 이 종목군들을 쫙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거 설명드리는 순간 또 채널이 돌아가. 그리고 한숨이 나와. 아니 나는 원금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이닉스로 원금 회복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지난해 10월 저점 찍고 하이닉스가요. 50% 가까이 올라왔어요. 지난해 10월 달에 9만 500원 찍고 원체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지금도 너무너무 심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실적 대비.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저점 찍고 11월, 12월, 1월 초 3개월 만에 50%. 3개월? 나는 상한가 종목 이틀 상한가 같다고 방송에서 자랑하던데 그거 이제 합수부 들어왔어. 이제 다 그거 못해 이제 앞으로. 그런 거짓말에 속아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종목. 원래 이런 거 갖고 계셨죠? 근데 속아서 다 팔고 엉뚱한 거 사니까 어떻게 돼요? 계좌가 다 쪼그러들잖아요. 결론은 하이닉스 뒷부분에 설명한다 그랬어요. 기아. 3월 저점 대비 28% 올라왔어요. 그리고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누리호 발사 연기되고도 그렇게 조정이 깊지가 않아요. 오히려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9,700만 주짜리 종목. 시가총액 5조 7천억, 8천억까지 갔던 종목. 이번 장에 좀 눌리긴 했지만 수급은 더 들어와 있습니다. 화요일 날 누리호 발사 그 모멘텀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방산업체에 대한 수주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 폴란드 쪽에서 또 한 가지는요. 제대로 된 기준은 정책의 변화입니다.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육성, 미국에서의 용인 그 부분에 있어서 12월 28일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순매수 매집률 1위 12% 이상 매집이 됐어요. 그런 내용을 기준을 잡아서 보시라는 거예요. 한화 땡땡땡, 오 땡땡 얘네도 시가총액 8조 4조야. 그럼 벌써 또 왜 이래 그러실 텐데 아니라고요. 이 종목군들이 주간 단위에서 마찬가지로 월등히 강했습니다. 이 종목은요. 주간 단위 급등이 났잖아요. 15%. 뭐처럼? 코스모 땡땡땡처럼. 종목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뒷부분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LG화학 같은 이 종목에서 기준이 잡히니까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빨리 넘깁니다. 그냥. 시간이 너무 없죠 지금. LG화학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LG화학 갖고 뭐가 되겠어. 32% 올랐다니까요. 4월 27일, 4월 26일 날 뭐예요? 테슬라가 12% 폭락합니다. 미국의 테슬라 시가총액 5위가 12% 폭락을 해요. 우리나라 2차 전지 다 폭락을 해요. 윤종도 뭐라 그래요? 테슬라의 폭락은 트위터 때문입니다. 2차 전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나 LG가 그 당시에 다 잡아내는 거예요. 두 종목 다 거기서부터 30% 이상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장이 30%. 그러니까 시가총액 9위에서 5위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온 겁니다. 이 LG화학을 아카데미 1회, 2회, 3회에서 계속 LG화학 얘기했다고. 왜? 실적이 작년 10월에 올해 영업이익,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 222조.
근데 지금 255조. 작년 영업이익도 월등히. 아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면서요.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오른다는 거고 물품 자체가 오른다는 거고 그 물품에 대해서 기업들이 살아남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다는 거죠. LG화학의 실적에 대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GR2 아카데미 1회차에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과 SK에너지솔루션의 81.84%의 지분 할인 50% 잡아주고 그것을 합산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런 기준이 나온다.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30% 더 올라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1회, 2회, 3회 때 계속. 그리고 물적 분할은 악재가 아니었다. 여러분들은 속은 것이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걸 보여드렸어요. 불과 3개월 만에 이런 종목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 5조짜리, 18조짜리, 23조짜리가 3개월 만에 5개월 동안에 3월 바닥 찍고 4, 5, 6, 7, 8, 5개월 동안에 이 시가총액 큰 종목,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이 LG화학이 240%씩. 물적 분할 얘기 때문에 밀린 게 아니라 상승률에 대한 조정인데 그럼 쟤는 그때 왜 올랐니? 2차 전지 삼형제는. 미국의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기가 잡히게 되면서 미국의 테슬라, 친환경 기업들의 주가가 막 날아가기 시작하죠. 그때 연동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물적 분할 말도 안 되는 소리. 얘만 밀려서 다 조정을 받았는데요. 시장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얘만 갖고 물적 분할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요 추가적으로 80% 수준. 100만 원을 넘겼던 종목이에요. 과도하게 미끄러진 이후의 흐름입니다. 개인 지분이 거의 없어요. 개인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메이저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실적 뭐 상상을 지금 초월하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기술적으로도 어마어마하죠. 이게 전부 이제 눈에 들어오세요. 이제 LG화학 34% 올라오고 막 그랬다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십니까? 내가 그래 LG그룹주들, SK그룹주들, 현대차그룹주들 내가 다 갖고 있었는데 그냥 채널 돌리다가 이상한 종목에 안 된다고. 변동성 종목은 이런 종목에서 주력을 채워놓고 시가총액 5위에 주력을 채워놓고 시가총액 3위, 1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주력을 채워놓고 나머지 그게 힘드신 분들만 QR코드 찍고 노란톡에 오셔서 윤정도한테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맨날 혼내겠지. 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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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매일매일 LG화학을 말씀드렸는데 왜 이걸 못 잡아내십니까? 라고 왜 장학형에 대한 이 교육, 샛별형에 대한 이 교육을 해드렸는데 시중에 없는 내용, 이건 시중에 없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윤정도 노하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다 해드렸는데 이것도 아예 없어요. 300년 전에 혼마 문해이사가 만들어놓은 내용이 아니에요.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닐슨이 세계적으로 뿌릴 때 만들어놓은 내용도 아닙니다. 이거 윤정도가 직접 도서 10권 썼잖아요. 그 도서들이 전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자료, 대학 강의자료, 한국거래소 초청 강의자료잖아요. 그거 선착순 딱 100명만 드립니다. QR코드 찍고 지금 들어오세요. 선착순 100분께는 그냥 4대 천왕 캔들만 배우면 돼요. 수백 가지 패턴 필요 없어요. 4대 천왕 캔들만 딱 포착해내서 그냥 그대로 잡아가시라는 얘기야. 시가총액 5위짜리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얘기야. 다 오른 걸 왜 주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들여다보셔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샛별형의 기준, 장학형의 기준, 장학형의 기준, 주봉, 월봉으로는 아직까지 대바닥의 인식. 한 달 지나면 또 물어보세요. 이런 것도 없을까요? 라고. 나 원래 이렇게 우량주 만나던 사람이에요? 라고. 무슨 시장이 이상해졌어. 그럼 제작진분들도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정화해야 되겠다. 변동성 종목 그만 갖고 나오게 하고 테마주 그만 갖고 나오게 해야겠다. 금융당국이 손쓰기 전에 이런 대형주 갖고 나와서 얘기하게끔 분위기 잡아줘야죠.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살이 찌는 거예요. 이 종목군들을 채워놓고 나머지 종목을 안 할 수 없으니 요만큼 들여다보자. 그 내용인 겁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에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우리가 차려서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반등장이 올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으시니까 시장에 남아 계시잖아요. 그때 절대 손실 보시면 안 됩니다. 원금 회복하고 수익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수익 잡아내시고 그리고 교육 자료를 받아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만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말씀드린 5개의 히든 종목까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라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LG화학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5위라면은 에코프로비엠은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저평가는 아니에요. 성장성이 부각될 뿐이지 절대 저평가가 아닙니다. 얘도 시가총액 1위짜리 종목을 지속적으로 내일장 공략주, 개장전 주도주, 상한가 따라잡기면 어떻고 불기둥 종목이면 어때? 대장주면 어때?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실질적으로 이러한 11조, 12조짜리의 시가총액 1위짜리에서 이런 30%대의 실질적인 수익이 중요한 거지. 시가총액 1,000억짜리, 800억짜리, 1,200억짜리 갖고 나와서 상한가입니다. 그걸 트집 잡아야죠. 그래야 시청자분들이 살아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승행태 확인형부터 주봉, 일봉에 전부 상승행태 확인형이 떠 있어요. 그리고 추세 범위가 살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승행태 확인형은 포탈에 뒤지면 다 나와요. 근데 이자락에 대한 이 설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변동성에 대한 설명. 그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종목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벌써 주알투 본방송에서 야간에 다 해드렸던 내용이고 추가적인 교육은 일요일 21시에 해드릴게요. QR코드 찍고 좀 미리 들어와 계세요. 그러시면 300년 전에도 없던 80년대 중후반에도 없던 최근의 시대에 맞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자락에서의 상승행태 확인형 이후에 얼마큼의 흐름이 더 나와줬는지 우리가 이 바닥을 논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4월 27일 이후를 논하는 겁니다. 42만 원까지 밀려갔던 주가가 되돌리는 흐름에서 57만 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흐름. 그 흐름의 수익 범위를 논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요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죠. 어떤 거? 시가총액 1위로서의 시장 안정이 되면 인덱스 펀드에서의 수급, 거기에 월말에 무상증자 300%에 대한 이슈. 그게 재료는 아닙니다, 사실. 그 이슈.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에서 수익 범위가 잡혀 있어야 아니 소형주에서만 꼭 변동성 보실 필요 없어요. 5월 13일 날 HLB 시가총액 5조까지 올라가면서 HLB 상한가 나왔어요. 작년 1월 8일 날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개장 초에 상한가를 찍습니다. 시가총액 10위. 코스모 신소재 3천만 주예요. 5만 2천 원이었습니다. 이번 5만 원 저점 찍고 이번에 여러분들 교육 잡아드린 그 가격대가 5만 2천 원이에요. 그게 5만 9천 원입니다.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그 이전부터 3월 말부터 뭐 매집이 엄청났으니까 이 폭락장에 이 자리에 있어요. 이평선 밀집 구간에 이게 52,300원이라고. 예? 52,300원에서 59,300원까지. 이번 주에 그러면 그 수급의 범위에서의 그 흐름, 이 흐름의 범위에서의 뭐가 중요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더라. 근데 이미 보시면 주봉에서 매집의 기운이 3월 28일부터 매집이 형성돼 있더라. 얼마나요? 11%. 3천만 주짜리 종목을 300만 주 이상. 그러면서 이게 지금 다 장학형 나온 게 이게 52,000원, 52,500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윤정수가 지금에 와서 어떻게 자를까, 주봉을. 이미 그때 다 잘랐겠죠. 잘랐으면 어디다 뿌렸겠어. 방송에 갖고 나왔든 아니면 방송을 못 나왔으면 노란톡에 뿌리고 야간에 유튜브 교육하면서 뿌려드리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겠지. 교육을 해드렸겠죠. 금융당국이 표창장 주겠네.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에서의 교육과 함께 수익 범위까지 여러분들이 잡아가실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조금 전에 보실 때 요 자락이었죠. 이만큼 됐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스타트해요, 코스모 신소재도. 이 매집에 대한 교육자료, 도서자료, 이 매집의 규모 어떻게 하실 건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아주 시간이 짧더라도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거요? 다시 한번 짧게 보여드립니다. QR코드 찍고 함께 하셔서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실 분들만, 교육 받으실 분들만 함께 하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LG화학 에코프로비엠 4월 저점 대비 30%. 그리고 주간 단위 얼마요? 장학형 뜨고 나서 그것만 해도 20%. 이 수익 범위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잡으셔야 돼요. 오픈되어 있는 거 하이닉스, 기아, 한국항공우주, 하나, 땡땡땡, 오 땡땡. 자료 내용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 내용은 추세 매매 기준의 교육 내용과 그리고 변동성 매매에 대한 교육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동영상 다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무료로 다 드린다는데 뭘. 유료로 하면 불법이야. 그러면 안 돼. 방통위에 걸려요. 다 무료니까 무료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육 자료, 동영상 자료 들어오십시오. 선착순 100분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귀찮아. 그럼 보세요. 하이닉스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순이익이 12조 3천억인데 시가총액이 70조예요. PER이 우리나라 평균 12배인데 5배입니다. 실적이 2016년도에 바닥 찍을 때 분기별 5천억 영업이익이 지금은 분기별 4조가 나와요. 8배. 근데 주가는요. 이렇게 흘러가 있어요. 저점 대비 8배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근데 시장 대비해서는 10배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주도주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기아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저평가 상태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낙폭 과대죠. 낙폭 과대인데 월봉으로 보시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기아 주력주로 제발 좀 넣어두셔야 됩니다. 실적주를 주력으로 넣어두자. 한국항공우주요. 12월 이후에 정책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서 엄청난 지수 빠지는데 엄청난 강세. 연봉입니다. 연봉.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면서의 흐름에 수급이 우리나라에서 매집 1위입니다. 쌍끌이 매집 1위. 작년 12월 이후에. 그리고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도 검색하시면 돼요. 이 자료 다 그냥 뿌려드리면 단어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 종목까지. 요거 다 차트 올려드릴 거고 교육 잡아드릴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요. 25일 날 서울 강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알트 아카데미의 윤정도였습니다.